둘레의 길이가 80cm인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는 30% 늘리고 세로는 20% 줄였더니 전체 둘레의 길이가 10% 늘어났다. 처음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처음 직사각형의 가로를 x라고 하고 세로를 y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x랑 y랑 구해서 둘이 곱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에 답이 나올 텐데요. 일단 둘레의 길이가 80cm라 그랬어. 처음에. 그쵸? 그러면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니까 x 더하기 y는 얼마여야 돼요? 40. 40이어야겠죠?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가로는 30% 늘리고 세로는 20% 줄였대요. 그러면 바뀐 가로 지우야? 네. 가로는 30% 늘렸다 그랬으니까 이거의 30%가 늘어나면 바뀐 가로는 뭐가 되죠? 10분의 13x. 그치. 10분의 13x. 또 누구 질문이죠 이거? 민서야? 네. 세로는 20% 줄였대요. 네. 그럼 바뀐 세로는 뭐가 될까요? 5분의 4y. 5분의 4y. 이렇게 되겠죠?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둘레는 10%가 늘어났대. 그러면 바뀐 둘레는 80에다가 80에 10분의 1만큼 늘어난 거니까는 88cm일 거 아니야? 그러면 바뀐 가로 세로 합친 게 얼마여야 돼? 바뀐 가로 세로 합친 게 44. 44여야겠지? 그래서 10분의 13x 더하기 5분의 4y는 44다 해가지고 얘네 둘이 이제 연립을 하는 거죠. 오케이? 풀어볼까요? 풀면 밑에 식에다가 10을 곱하고 위에 식에다가 4를 곱하자. 자, 그러면 13x 더하기 8y는 440. 위에 식에다 8 곱하면 8x 더하기 8y는 320. 그 둘이 빼면 5x는 120, x는 24, y는 16.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넓이는 처음 넓이는 24 곱하기 16이겠죠? 네. 그래서 얼마? 384. 384. 고맙습니다. 이렇게 원가가 400원인 A 제품과 원가가 500원인 B 제품을 합해서 350개 구입했다. A 제품은 10%, B 제품은 14%의 이익을 붙여서 모두 판매하면 2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구입한 B 제품의 개수를 구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지수는 제품 개수를 미지수로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품 개수를. 구입한 A 개수를 X, B 개수를 Y라고 하죠. 유빈아, 네. 그러면 여기서 식이 쉬운 거 하나 나오죠? 네. 뭐 나오죠? x 더하기 y는 390. 그 다음에 A는 원가가 지금 400원. A 원가가 400원인데 여기다가 10%의 이익을 붙이겠대요. 10%의 이익. 그러면 A는 한 개 이익이 얼마인 거죠? 40. 40원인 거죠? B는 원가가 얼마예요? B는? 500원? 500원이에요? 네. 맞아요? 500원. 근데 B는 14%의 이익을 붙인다 그랬죠? 그럼 B는 한 개 이익이 얼마예요? 70원? 이렇게 되죠? 자,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이걸 다 팔았대요. 그쵸? 남은 거 없어요. 다 팔았는데 총 2만 원의 이익이 생겼다 그랬죠?
그럼 민서야,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쓸래? 40x 더하기 70은 2만? 그렇죠. 이익에 대한 식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죠. 40x 더하기 70y. 하나팔 때마다 40원인데 x개. 하나팔 때마다 70원인데 y개니까 이렇게 식이 나오겠다. 그래서 밑에 식은 10으로 나눠주고 위에다가는 4를 곱하면 4x 플러스 4y는 1400, 4x 플러스 7y는 2000. 그 둘이 빼면은 3y는 600이니까 y는 200. 그래서 B 제품은 200개를 구매했다. 어느 옷가게에서 바지는 20%, 티셔츠는 30% 할인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할인하기 전 바지와 티셔츠의 판매 가격의 합은 56,000원. 할인하기 전에는 56,000원인데 할인하고 나서는 할인하기 전보다 14,600원이 적었다. 그럼 뭔 얘기예요? 청바지는 아니구나. 바지랑 티셔츠랑 그 할인해준 가격의 합이 얼마라는 거예요? 할인해준 가격의 합이 14,600원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죠? 할인하기 전보다 14,600원 적어졌다 그랬잖아요. 14,600원 적어진 이유는 뭐야? 할인을 해줬으니까 적어졌겠죠. 그러니까 바지에서 깎아준 가격과 티셔츠에서 깎아준 가격을 합친 게 14,600원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인한 후에 바지 판매 가격을 구해라 라고 했지만 우리는 당연히 할인하기 전에 가격을 미지수로 놔야겠죠. 그쵸? 그래서 할인 전 바지 가격을 X1, 티셔츠 가격을 Y1이라고 하자. 바지는 20% 할인해줬대요. 그러면 뭐라고 써야 여러분들이 안 헷갈릴까요? 바지에서 깎아준 금액, 할인해준 금액이죠. 바지에서 깎아준 금액은 이거 누구 질문이에요? 네, 유빈? 바지는 20% 할인해줬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원래 바지 가격이 X1이었는데 20%를 할인해줬으면은 바지에서는 얼만큼의 금액을 깎아준 거죠? 20%. 뭐의 20%? X의 20%. 그럼 뭐라고 표현돼요? 100분의 2X. 아니, 100분의 20X. 네, 그래서 좀 간단히 해서 5분의 1x만큼 깎아준 거죠? 네. 그 다음에 티셔츠에서 깎아준 금액. 티셔츠는 몇 프로 할인해줬대요? 30%. 30% 할인해줬대요. 그럼 티셔츠에서 깎아준 금액은 얼마야? 10분의 3Y. 10분의 3y겠죠? 네. 그래서 할인하기 전에는 가격의 합이 56,000원이었다 그랬으니까 x 플러스 y는 56,00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아까 14,600원 14,600원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죠? 할인되는 가격. 그러면 식을 어떻게 써야 될까? 5분의 1X 더하기 10분의 3Y는 14,600. 그쵸? 5분의 1x 더하기 10분의 3y는 14,600원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는 거죠? 맞니? 네. 그래서 밑에 식에다가는 10을 곱하고 위에 식에다가는 3을 곱할게요. 3x 플러스 3y는 16,800 빼기 2x 더하기 3y는 146,000. 아이 168,000이다. 네. x는 22,000. 그래서 할인하기 전 바지 가격이 22,000원이야.
할인하기 전에 바지 가격이. 근데 할인 후에 바지 가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22,000원에서 5분의 1 x 5분의 1 곱하기 22,000원만큼 빼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2,000 빼기 저게 얼마야? 4,400? 그럼 얼마예요? 17,600. 17,600원. 고맙습니다. 어느 가게에서 A 마카롱은 정가의 25%, B 마카롱은 정가의 40% 할인해서 팔고 있다. 그래서 결국엔 A 마카롱 정가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은 A 정가를 X, B 정가를 Y라고 하자. 근데 A는 25% 할인해서 팔고 있대요. 할인된 A 가격. 이 누구 질문이에요? 주아야? 네. A는 25%를 할인해주고 있대. 그러면 할인된 A 가격은 얼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100분의 25x만큼 깎아준 거지. 그러면은 내야 하는 돈. 내야 하는 돈은 얼마인 거예요? 하나 살 때. 마이너스 25%를 깎아준 거잖아요. 100분의 70. 그렇죠. 100분의 75. 100분의 75니까는 좀 간단히 쓰면 4분의 3x. 그 다음에 할인된 B 가격. B는 지금 40%를 할인해준대요. 수민아? 그러면은 할인된 B의 가격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100분의 60y. 100분의 60y니까 좀 간단히 해서 5분의 3y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이제 할인된 A랑 B의 가격을 정해 놓으시고 문제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A 마카롱을 2개, B 마카롱 3개 살 때 가격과 A 3개, B 5개 살 때 가격을 알려줬죠? 그래서 식을 A 2개, B 3개 살 때로 하나, A 3개, B 5개 살 때로 하나 이렇게 식을 두 줄 세우는 거예요. 유빈아? 네. 그럼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곱하기 4분의 3 더하기 그쵸. 2 곱하기 4분의 3x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3y 3 곱하기 5분의 3y는 5,700. 5,700. 지유야? 네? 이거 질문이라고? 아니요. 지유가 얘기해봐. 두 번째 식은 뭐예요? 3 곱하기 4분의 3x 더하기 5 곱하기 5분의 3y는 9,000. 이렇게 식이 나오겠다. 그쵸? 그래서 조금 간단히 하면 2분의 3x 2분의 3x 더하기 5분의 9y는 5,700 4분의 9x 더하기 3y는 9,0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뭐 A 마카롱 정가를 구해라. A 마카롱 정가. 그럼 위의 식에다가 여기다 3분의 5를 곱할게요. 3분의 5. 3분의 5를 곱하면은 얘는 2분의 5x가 되겠죠? 2분의 5x 더하기 쟤는 3y가 될 거고 얘를 3y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3분의 5를 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3분의 5를 곱하면 1900이니까는 9500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빼주면 3y, 3y 없어지고요. 우변은 500원 나올 거고 2분의 5x는 4분의 10x니까 4분의 10x 빼기 4분의 9x 하면 4분의 1x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x는 500 x는 얼마? 2000 그죠? 그래서 답이 2000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에 대한 문제는 그 연립방정식에서랑 1차 방정식에서랑 좀 다르다고 했어요. 그쵸? 1차 방정식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얼만큼 해야 일이 끝나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뭐 철수는 10일 동안 해서 일을 끝냈다. 그럼 철수는 하루에 얼만큼 일하는 거야? 10분의 1. 그거를 알 수 있어. 1차 방정식에서는. 근데 연립방정식에선 그걸 안 알려줘. 그걸 안 알려주니까 그걸 미지수로 두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3분, 1분 이렇게 A 호스가 1분 동안 채우는 양을 X라고 하고 B 호스가 마찬가지로 1분 동안 채우는 양을 Y라고 하자. 자, 그럼 지금 문제 첫 줄에서 뭐라 그랬냐면 두 호스를 모두 사용하여 3분 동안 물을 넣은 후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호스를 모두 사용하면은 1분 동안 얼만큼 들어가는 거야? 두 호스를 모두 사용하면 1분 동안 얼만큼 들어가요? 이거 가지고 대답만 하면 돼요. 이거 가지고. 아니지. 이거만 가지고 대답을 하세요. X 더하기 Y죠? X 더하기 Y만큼 3분 동안 물을 넣었다는 거지. 맞니? 얘가 A, B 호스가 동시에 1분 동안 채우는 양이고요. 그렇게 3분 동안 채운 거야. 그쵸? 그렇게 하고 나서 넣은 후 A 호스로만 1분 동안 넣었더니 물통이 가득 찼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A 호스가 1분 동안 채운 양을 또 더해줘야겠죠. A 호스가 1분 동안 채우는 양은 얼마야? X. 이렇게 했더니 물통이 가득 찼다. 그럼 이게 얼마다? 1. 이 식 이해됩니까? 다시 정리. 얘가 A 호스랑 B 호스가 동시에 채우는 양이야. 몇 분 동안? 1분 동안. 그죠? 그렇게 몇 분 동안 일했다? 3분 동안 함께 채웠대요. 그래서 얘가 A, B 호스가 동시에 3분 동안 채운 양이고 거기에 A 호스가 1분 동안 더 넣었다 그랬죠? 더 넣었더니 가득 찼더라. 이렇게. 알겠니? 누구 질문이에요? 58번? 네, 이해됩니까? 그럼 유빈이가 두 번째 식을 얘기해 볼 건데 두 번째 식은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또 이 물통에 두 호스를 모두 사용하여 2분 동안 물을 넣은 후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두 사용하여 2분 동안 넣었다. 일단 그것부터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BX 더하기 Y. 이거죠? 네. 그리고 나서 물을 넣은 후 B호스로만 4분 동안 넣었더니 물통이 가득 찼대요. 네. 그러면 B호스로 4분 동안 넣은 양은 얼마예요? 더하기 4Y. 더하기 4Y. 그랬더니 가득 찼다. 그럼 뭐야? 1. 1. 그래서 얘네 둘이 연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풀어주면 위의 식은 4x 플러스 3y는 1이고요. 밑에 식은 2x 플러스 6y는 1이죠. 네. 근데 이게 지금 B호스만 사용하는 거니까 밑에 식에다가 2를 곱해. 그러면 4x 플러스 3y는 1이고 4x 플러스 12y는 2죠. 네. 그래서 빼면은 9y는 1이에요. y는 9분의 1이죠. 네. 즉 B호스가 1분 동안 얼마큼을 채운다? 9분의 1. 네. 그럼 B호스만 가지고 이 물통을 채우려면 몇 분이 걸려? 9분. 네. 혼자 하면 채영이가 4시간, 성민이가 8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이 일을 그럼 얘는 채영이가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구할 수 있어요. 그쵸? 네. 얼마예요? 4분의 1. 4분의 1. 성민이가 1시간 동안 일하는 양은? 8분의 1. 자, 근데 채영이가 혼자 하다가 도중에 성민이와 교대하여 끝내는데 총 6시간이 걸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방금 전까지 풀었던 거랑 조금 스타일이 다르죠. 원래는 저 혼자 하는 거 안 알려준다 그랬는데 지금 알려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조금 혼란이 올 수 있지만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오히려 1차 방정식 활용으로도 풀 수 있어요. 이거는 1차 방정식 활용으로. 자, 먼저 결국에는 함께 일한 적은 없고 교대로 일한 거죠. 그러니까 채영이가 일한 시간이 있을 거고 성민이가 일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미지수로 놔야 되는 거예요. 채영이가 몇 시간 일했다? X시간. 성민이가 몇 시간 일했다? Y시간. 이렇게. 자, 그럼 첫 번째 쉬운 거부터. 몇 시간 만에 끝냈대요? 6시간. 그럼 첫 번째 식은 뭐가 나와? X 플러스 Y는 6이 나오겠죠? 비싸네. X 플러스 Y는 6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역시나 2를 끝마쳤을 때 그걸로 식을 쓸 거야. 그래서 뭐랑 더했더니 1이다. 이렇게. 알겠니? 채영이는 1시간에 이만큼 일하는데 X시간 일했죠. 그럼 채영이가 일한 양은? 4분의 1x. 마찬가지로 성민이가 일한 양은? 8분의 1x. 1Y죠. 이게 1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립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식에다가 8 곱하면 2x 플러스 y는 8. 그죠? 네. 위에 식에다가 2를 곱하면 2x 플러스 2y는 10이죠? 네. 그래서 빼면 y는 4 이렇게 되지? 네. 그래서 성민이 몇 시간 일했다? 4시간. 4시간. 그래서 얘는 오히려 1차 방정식 활용으로도 풀 수 있어요. 어떻게 1차 방정식 활용으로 풀 수 있냐? 채영이가 일한 시간을 x라고 했죠. 근데 둘이 합쳐서 6시간 일했다 그랬잖아. 그럼 성민이가 일한 시간은 600이 x겠지. 네. 그래서 4분의 1x 더하기 8분의 1 곱하기 600의 x는 1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1차 방정식 활용으로도 오히려 풀 수 있어. 자, 여기는 이제 깜빡하고 지난 시간에 그걸 못했는데 보겠습니다. 다은이네 가족은 집에서 210km 떨어진 할머니 댁까지 자동차 타고 고속도로와 국도 이용하여 도착하였다. 고속도로에서의 속력이 국도에서의 속력보다 시속 30km가 빠르고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Akm로 2시간, 국도에서는 시속 Bkm로 1시간 이동했다. 그럼 이거는 X, Y를 따로 둘 필요가 없어요. 미지수가 A, B로 나와 있는 거야. 왜냐면 이 문제는 속력을 미지수로 둬야 되는 문제거든요. 속력을 미지수로 둬야 되는 문제인데 속력이 나와 있어요. 그치? 그래서 먼저 이거 가지고 첫 번째 식을 쓸 수 있어요. 고속도로에서의 속력이 국도에서의 속력보다 30 빠르다. 근데 고속도로 속력이 A고 국도 속력이 B잖아요. 그럼 첫 번째 식은 뭐라고 쓸래? A는 B 더하기 30.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이동한 거리에 대한 식을 쓸 거야.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Akm로 2시간이야. 그럼 얼만큼 갔겠어? 2분의 A. 거리는 어떻게 보여? 거리는? 소력 곱하기 시간. 네, 그럼 얼만큼 갔겠어? 2A. 네. 국도에서는 얼만큼 갔겠어? B. 이게 얼마다? 210? 이렇게씩 세우는 거야. 그래서 얘는 대입법으로 풀면 빠르겠지? 네. A는 B 플러스 3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3B는 150이니까 B는 50, A는 80. 그래서 뭐 4,800, 아니 4,000.